2025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관심 섹터와 관련주를 제공해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이케입니다. 오늘 주가 2.35% 음봉입니다. 개파락 조금 나왔고, 근데 시가가 일단 5만원 위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러면은 이제 5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에 대해서 좋은 방어력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오늘은 한턴 이제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시장을 좀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가격적인 움직임은 우리가 예상한 내에서 딱 적당한 수준의 조정을 보여줬고, 거래량도 전날 대비 5분의 1 수준, 20%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죠. 네, 오늘도 양봉이 나오기를 바랬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욕심이다. 왜냐?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이 이케한테는 5만원, 6만원 이 구간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를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소화를 하고 앞에 있는 매물을 좀 끌어내리고 그래야 이 구간을 빨리 이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 이제부터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캔들은 여기서 설령 이제 하루 더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해도요, 지금은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지금 이케는 이 윗꼬리 영역을 먹어주는 거, 이게 필요했던 거거든요. 이때가 영상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그 트리거, 주가가 반응하는 첫 번째 트리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여기 영역을 전날 캔들로 이미 먹어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정이 나오고 뭐 단봉 형태로 음봉이 나오고 하는 것들은 방향성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전날에 제가 이제 댓글도 다 확인을 하고 좋아요도 300이 넘었더라고요. 네, 이러면은 또 찍을 그 힘이 나죠. 제가 진짜 이수학 때부터 정말 이제 오랫동안 찍었고, 제 영상의 특징을 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형체 관점에서 이제 좀 밀릴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제는 좀 매도에 대한 그 포지션을 우리가 잡아도 될 것 같다. 이수학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수학 때는 오히려 제목에다가 이거는 진짜 막 팔아야 되는 시그널인 것 같다라고도 이제 제가 달았다가 처음에 이제 욕도 많이 먹고 했는데, 근데 그때가 대부분 다 또 단기 고점이었죠. 그리고 뭐 거래 정지 가격, 액면 분할 하기 전에 또 인적 분할 할 때도 그 정지 가격 이런 것들도 다 코멘트를 드렸었고, 좀 제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종목이긴 해요. 중간중간에 당연히 지루한 거 나오죠. 하지만 얘가 이제 늘상 보여주는 그런 박자나 그 다음에 시장의 구도에 맞춰가지고 타이밍은 또 잘 지켜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영상을 오랫동안 또 꾸준히 보신 분들은 사고팔고를 통해 시세가 또 잘 나온 종목이잖아요. 탄력이 좋기 때문에. 그게 이케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을 좀 참고하신 분들은 그래도 오랫동안 이케가 약간 그 효자 종목 노릇을 좀 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일단 수급부터 볼게요. 전날에 외국인 기관들의 양매수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가장 또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건 가격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체크해야 되는 건 과연 전날에 들어왔던 그 힘이 이탈이 되었느냐, 많이 이제 매도로 좀 나왔느냐. 보면은 기관 매도 2,000주, 외국인 매수 1,000주입니다. 딱히 변화가 없죠. 그리고 시장의 큰 구도, 박자상으로는 월요일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이 고용 쇼크, 그 다음에 5월, 그 다음에 6월 고용 데이터가 개판이다, 이거 조작됐다, 수정치가 엄청 나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금요일날 미장이 빠지면서 고용 쇼크가 나온 건데, 반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거는 바로 들어옵니다. 파월이 지금 매파 스탠스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8개월 동안 금리 인하 안 했거든요. 금리 인하 그 패드 워치 툴 들어가시면은 다음번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나오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확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월요일날 바이오였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연이어가지고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화요일, 수요일은 2차전지가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케는 일단은 화요일, 수요일에 둘 다 굉장히 좋은 반응을 했죠. 양봉 반응을. 그 다음에 목요일. 확률상으로는 반도체 확률이 가장 높았죠. 제가 이것도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삼전발 호주 애플발 이슈가 나와가지고 반도체가 다시 한번 지난주에는 반도체가 또 좋았죠. 삼전이 테슬라발 이슈가 나왔었고 그래가지고 오늘 3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또 반도체가 위쪽으로 올라왔고요. 그러면 2차전지는 어쨌든 간에 쉬어줘야 되는 구간이었습니다. 이러면 내일 금요일이죠. 바이오 아니면은 다시 한번 또 2차전지가 다시 한번 주도권을 잡아나갈 확률이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것도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요, 지금 바이오랑 2차전지랑 반도체가 이 순환 구도를 잘 만들어 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 내일 누가 오르고 내일 모레 누가 오르고 이걸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뭐 경기 방어주
혹은 뭐 진짜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팔아가지고 그 생필품이다 이런 거 팔아가지고 뭐 돈 벌고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라고 하는 거는 유동성의 증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들로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이제 기술주,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에 해당이 되는 거고, 바이오가 이제 그 효과가 가장 크니까 바이오 쪽으로 먼저 들어왔던 거고, 또 바이오는 돈을 이제 많이 빌리고, 또 투자를 할 때 대부분 다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받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어쨌든 바이오한테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2차전지 쪽도 결국에는 가장 큰 기대감이 큰 섹터는 전고체예요. 반도체에는 뭐 대표적으로 유리기판이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AI와 연결된다라고 하면 최근에 뭐 로봇, 피지컬 AI, 뭐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 제가 또 로보티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 오른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또 결국 로봇이 언제 움직이냐, 포지션도 좋고 수급도 좋아요. 이게 지금 바이오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2차전지가 됐든 7월 그 다음에 이제 상반기의 시장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이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혹은 뭐 기대감이 큰 섹터로 굉장히 좋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차전지만 봐도요, 똑같아요. 보세요. 이게 지금 7월, 6월, 7월 딱 넘어오고 나서부터 완전하게 빨간불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이케는 지금 이런 데이터에 똑같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LG엔솔도 마찬가지잖아요. 7월 땡 하고 나서부터 고개 들고, 그 다음에 7월에 조금 지루했죠. 그 다음에 이제 7월 말 중순부터 기술주 쪽으로 돈이 확 들어옵니다. 반응을 못 해주지만 않으면 지금은 구도 자체가, 방향 자체가 이케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보고 제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는 거지, 단순하게 이케 뭐 차트, 물론 이런 트리거 중요할 수 있죠. 이런 캔들 중요하죠. 결국에는 제가 맨날 이제 2차전지의 반등이 필요하다, 양극재, 뭐 음극재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아줘야 된다, 그러면 전고체가 반응할 수 있다 하는 것도 과거부터 이케가 보여왔던 그 특징이긴 합니다만,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뭐 LG엔솔, 퓨처에 뭐 이런 종목들이 반응하는 거, 그쪽으로 기관이랑 외국인들의 시선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장의 구도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런 큰 틀을 보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를 보죠. 그 다음에 이케를 보는 겁니다. 이케를 보고 2차전지가 움직이려나 혹은 시장이 움직이려나, 이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 양분되어 있잖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나온 그 공시가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어차피 황화리튬은 나중에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전고체는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기술 개발도 진짜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걔네들이 어쨌든 결과물을 만들려면 황화리튬이라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동차,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산화물계보다는 황화물계 쪽이 훨씬 더 확률이 높고 또 메리트가 있다라는 평가가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주요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은 전고체를 황화물계로 가닥을 잡을 확률이 높단 말이죠. 지금 전날에 뭐 메리츠에서 이제 리포트도 나왔지만 결국 이번에 그 이스케의 마더플랜트 공시는요, 전고체 전지가 명확하게 이때를 기점으로 기존에는 기대감이 강했던 영역에서 이제는 실체화, 결국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게 뭡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양산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진짜 많이 나온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7월 내내 떠들었거든요. 제가 영상 찍을 때 벤츠도 보고, 뭐 심지어 중국의 이제 뭐 화웨이도 보고, CATL도 보고, 또 뭐 팩토리얼도 보고 다 봤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왔던 키워드가 양산이었습니다. 이제는 뭐 길거리 테스트하고 이런 거, 그거 다 작년부터 해왔죠. 테스트 단계에서의 기대감과 양산에 대한 기대감은 제가 다르다. 근데 그 트리거를 이번 공시가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공시가 더 의미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게 이때부터예요. 22년 말부터입니다. 이수학을 통해서. 이때는 전고체? 뭐 사실 2차전지가 막 그렇게 강할 때도 아니에요. 이때는 2차전지는 진짜 23년 초부터 23년 그 하반기 들어가기 직전까지가 메인 구간이었거든요. 이수학한테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이 처음에 들어왔었고, 이때도 뭐 대장주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분할이 되면서 이케가 이제 이때 튀어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이케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또 한 번 강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 시세가 나오고 여기서 액면 분할. 사실 이때는요.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이 강했다라기보다는 우리는 액면 분할의 패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준비를 했거든요. 분할 매수에 하셔야 된다. 지금 자리는 모아가야 된다. 이거 금방 우리가 원하는 그 방향대로 나올 거다. 그대로 움직였잖아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이제 뭐 틀렸다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 뒷구간에 거래정지 가격을 찍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의 그 시세가 이 고점을 넘지 못할 거라는 것도 제가 코멘트를 드렸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고점보다는 낮을 거다. 그리고 내려올 거다. 거래정지하고 내려올 수도 있다. 하지만 밑에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아마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액면 분할을 해서 유동성을 늘린 다음에 아래에서 준비를 하고 더 큰 시세를 준비할 확률이 높다. 그게 지금 저는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앞에도 이 구간도 결국 다 뭐냐? 기대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전고체가 미래에 대해서 성장 기대감이 있으니까 시장이 좋을 때, 시장에 돈이 좀 들어올 때 주가 반응이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제 조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 갈 수 있는 여건, 그거는 똑같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케 공시를 통해서 그게 앞구가는 기대감이었지만 이제는 실체화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이번에는 진짜 마더플랜트, 이번에 이케가 양산을 하겠다. 우리는 진짜 이 황화리튬을 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출사표를 던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반응을 할 거란 말이죠. 황화리튬을 내가 이제 조금이라도 먼저 많은 수량을 확보를 하고, 그게 지금 당장은 가격이 비쌀지라도 제가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번 시세는요, 앞에서 보여줬던 탄력보다 더 좀 길게, 그 다음에 기대감이 더 강하게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앞에는 다 똑같은 성격으로 주가가 올랐지만 이번에는 다른 성격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좀 내용이 복잡할 수 있긴 합니다만, 제가 이번 그 공시가 단순하게 볼 공시가 아니라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앵세처럼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수화학 때도 이케 초창기 시절 때도 결국에는 다 그냥 기대감만 갖다 쓴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감에 대한 베이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업들이 전고체 연구한다, 개발한다, 주행 테스트한다, 시제품 만들 거다, 파일럿 라인 다 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파일럿 라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2년 동안 울거먹던 게 바뀐 겁니다. 마더플랜트로. 파일럿 라인에 상용하는 그 시설은 데모 플랜트예요. 이수화학이 가지고 있던, 이수화학 때부터 준비를 했던. 그걸 지금 3년 동안 가동을 시키고 많은 노하우를 축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2차전지가 올라오는 것도 물론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장고체가 움직일 수 있는 전제 조건이긴 합니다만, 이케가 지금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만으로도 충분히 시장 안에 임팩트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전날에 이제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중간에 영상을 끊었는데, 그래도 뭐 10분 남았죠. 오늘 또 13분인데, 오늘 내용까지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찍죠. 예. 제가 생각해도 진짜 이케 주주분들하고는 정이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이수학 때부터 워낙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전날에 이제 이야기해주신 부분들 다 보고, 뭐 PER 이야기하신 분이 계신데, PER이요. 유동성 장세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가 저는 뭐 PER, PBR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가치를 땡겨오는 턴이기 때문에 숫자 같은 거에 우리가 너무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황화 리튬이나 이런 초창기 시장에서 이케가 벌어올 수 있는 그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만 그냥 프리미엄만 생각을 해도 지금 상황에서 이케한테 PL 같은 데이터를 들이미는 거는 조금 무의미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뭐 로봇이나 뭐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한테 뭐 PER, PBR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막 의미가 크지 않다라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은 늘 비슷한 실적을 보여주는 뭐 은행주나 뭐 보험주나 증권주나 파이가 크게 변하지 않는 거. 네.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케는 일단은 지금은 그 초기의 전고체 시장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좀 긴 관점으로 저는 봐도 될 것 같아요. 올라가는데 시간은 걸리겠죠. 이거 뭐 원큐에 뭐 상한가 가고 뭐 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가면은 좋겠지만,
그때는 조금 더 강한 재료가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런 이슈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좀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길어졌네요. 끝까지 보시기도 힘들 텐데,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오늘 또 수익 내역이 또 올라왔네요. 오늘 이오테크, 반도체가 또 좋았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 또 수익 냈고요. 저희 이슈들만 잘 확인해도 지금 이렇게 내가 놓치지 않고, 설령 2K만 해도 똑같잖아요. 내가 2K에 대한 공시를 좀 빨리 확인했다라고 하면은 수익 내기 편한 그런 시장이거든요. 많이들 들어오시고, 오늘도 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은 뭐 댓글 안 달아주셔도 됩니다. 저는 내일 또 파이팅 해가지고 영상 찍을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